글쎄,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오늘은 참 마음이 아리고 또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 편안히 앉아서 들어주세요. 옛날 일이지만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9년 전 가을이었어요. 조영숙 할머니는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다녀오셨어요. 외아들 강민재가 좋아하는 고등어를 사오셨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째였어요. 그동안 영숙 할머니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30년을 일하시면서 단 한 번도 민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어요. 민재는 할머니의 전부였어요. 엄마, 나 회사 끝나고 들를게. 민재가 요즘 자주 집에 오셨어요. 대기업에 들어간 지 1년이 넘었죠. 영숙 할머니는 아들이 자랑스러우셨어요. 그래, 엄마가 고등어 구워줄게. 그날 저녁 민재가 집에 오셨어요. 할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시고 밥상을 마주 앉아 먹는데 민재가 유난히 말이 많았어요. 회사 이야기, 동료 이야기, 앞으로 계획까지 쉴 새 없이 하셨어요. 그러다 민재가 망설이다 물었어요. 엄마, 나중에 결혼하고 손주 생기면 이름 뭐로 짓고 싶어? 할머니는 고등어를 뒤집다 고개를 드셨어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 궁금해서.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글쎄, 아들이면 하늘, 딸이면 바다, 이렇게 짓고 싶네. 넓고 자유로운 이름이 좋잖아. 민재가 웃으셨어요. 좋은데, 나중에 그렇게 지을까?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흐뭇하게 보셨어요. 우리 민재 이제 다 컸구나. 하지만 그날이 민재와 평화롭게 보낸 마지막 저녁이 될 줄은 몰랐어요. 며칠 뒤 민재가 전화하셨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인사드릴 사람이 있어. 할머니 가슴이 두근거리셨어요. 드디어 여자친구를 데려오나 보다. 어떤 여자일까? 좋은 집안에서 자란 교양 있는 여자겠지. 아니,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착한 여자면 충분했어요. 할머니가 바라는 건 많지 않았어요.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든든한 가정만 있으면 됐죠. 주말이 됐어요. 할머니는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민재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민재가 밝게 웃으며 서 계셨어요. 옆에는 참하게 생긴 여자가 있었어요. 어머니 인사드려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공손히 고개 숙였어요. 할머니는 여자를 보셨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단정한 옷차림, 예의 바른 태도였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 할머니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하셨어요. 차를 내오고 과일을 깎아주시며 여자를 슬쩍 보셨어요. 말수가 적고 민재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나쁘진 않은데 속으로 생각하셨어요. 서연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서연이 망설이다 고개 숙였어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할머니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그럼 어디서 자랐어?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셨어요. 고아구나.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가정교육 제대로 받지 못한 며느리가 집안을 망치는 경우를. 친구 순자 언니 조카도 그랬어요. 고아 출신 며느리 들였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났죠. 빚더미에 안고 결국 이혼했어요. 할머니는 그걸 가까이서 보셨어요. 물론 모든 고아 출신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세상엔 잘 사는 사람도 많겠죠. 하지만 할머니는 두려우셨어요. 만에 하나라도 아들 인생이 잘못될까봐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여자면 됐어요. 고아 출신이라는 건 너무 큰 불안이었어요. 아들이 고생할까봐 힘들까봐 무서우셨어요. 여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망하는 거 순식간이에요. 할머니는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래도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연이 참한 아이였어요. 예의 바르고 말투도 조심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아기랑 아는 사람이었다면 좋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 아내라고 생각하니 고아 출신의 공장에서 일한다는 게 마냥 좋게 보이지 않으셨어요. 저녁 먹고 서연이 인사하고 가셨어요. 어머니 오늘 뵙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할머니는 배웅하고 민재를 안방으로 부르셨어요. 민재야, 잠깐 나와봐. 민재가 불안한 얼굴로 들어오셨어요. 엄마, 너 서연이랑 얼마나 만났어? 1년 됐어요. 진지하게 생각해. 결혼하고 싶어요. 할머니 한숨 쉬셨어요. 민재야, 엄마 말 들어봐. 엄마 욕심내는 거 아니야. 좋은 집안 딸이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착한 여자면 됐어. 그런데 고아는 아니야. 그건 아니란 말이야. 엄마, 서연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순자 언니 조카 봤잖아. 고아 출신 며느리 들였다가 집안이 어떻게 됐어? 빚더미에 안고 이혼했잖아. 서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결혼하고 나면 달라져. 할머니는 민재 어깨를 잡으셨어요. 여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망하는 거야. 엄마가 왜 이러는지 알아? 내가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 저도 알아요. 그런데 서연이랑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세월 지나면 달라져. 엄마가 더 살아봐서 아는 거야.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히셨어요. 엄마 말 좀 들어줘. 다른 여자 만나. 괜찮은 여자 많아.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민재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엄마, 서연이 없으면 안 돼요. 단호했어요. 할머니는 입을 뒤집어 쓰고 한숨 쉬셨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하지만 아니야. 민재가 다른 여자 만나 잘 살면 나중에 이해할 거야. 다음날 민재가 다시 오셨어요.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할머니 고개 돌리셨어요. 민재야, 제발 평범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어.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이번 한 번만 엄마 말 들어주렴. 엄마, 서연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할머니 화가 나고 서운하셨어요. 아들에게 한 번도 요구한 적 없는데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도 거절하니 배신감까지 들었어요. 그럼 집 나가. 뭐라고요? 결혼하려면 이 집 문 나서. 다시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 민재가 할머니를 보셨어요. 할머니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민재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민재는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고개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서연이 없으면 안 돼요. 마음 풀리면 다시 찾아뵐게요. 민재가 현관문 열고 나가셨어요. 할머니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집에 울렸어요. 할머니는 멍하니 서 계셨어요. 돌아올 거야. 며칠 지나면. 스스로 다독이셨어요. 하지만 민재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연락 없었어요. 할머니는 전화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하셨어요. 내가 먼저 할 순 없어. 서연이를 인정하는 게 되고 아들이 잘못될까봐. 2달째 되던 날, 순자 언니가 오셨어요. 영수가 민재한테 연락해봐. 왜? 민재 결혼했다더라. 동네에서 다 알아. 할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뭐? 너 정말 몰랐어? 한 달 전에 결혼했대. 할머니는 주저앉으셨어요. 엄마를 그렇게 따르던 아들이 결혼식에 부르지 않았다는 건 서연이가 아들을 조종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역시 그 여자 때문이야.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순자 언니가 어깨 잡으셨어요. 이제라도 찾아가봐. 할머니는 입술 깨물었어요. 찾아갈까 생각했지만 이제는 안 됐어요. 말도 없이 결혼했다는 건 아들이 엄마를 버렸다고 느끼셨어요. 가슴이 무너지셨어요. 금쪽 같은 아들이 나를 이 정도 존재로 생각하는구나. 너무 서운하셨어요. 여자 생기니 엄마는 없구나.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순자 언니 한숨 쉬셨어요. 고집 부리지 마. 나중에 후회해. 할머니 고개 저으셨어요. 이젠 진짜 남이 된 건가? 아들이 평범하게 살면 하는 바람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나? 할머니는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도 아들이 서연이와 오면 못 이기는 척 받아줄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홀로 술 마셨어요. 민재가 좋아하던 고구마 케이크 사놓고 촛불 켰어요. 오늘 민재 생일이었어요. 민재야, 생일 축하해. 혼자 중얼거리셨어요. 케이크 한 조각 드셨지만 맛이 안 느껴지셨어요. 눈물이 떨어지셨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며느리에 너무 편견을 가졌나? 좀 더 알아보고 다가갔어야 했나? 후회하셨어요. 그래도 먼저 연락할 순 없었어요. 100번 양보해도 말없이 결혼한 건 이해 안 됐어요. 한 번이라도 찾아와 이유 설명하면 이해할게. 속으로 생각하셨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민재 생각날 때마다 고구마 케이크 사서 혼자 드셨어요.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민재 웃는 얼굴 떠오르셨어요. 그리움을 달래셨어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순자 언니가 가끔 소식 전해주셨어요. 민재 부부 잘 산다더라. 맞벌이로 열심히 산대. 할머니는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라도 찾아가봐. 고개 저으셨어요. 밤이 되면 달랐어요.
혼자 집에서 민재 사진 꺼내보고 울었어요. 민재야, 엄마 미안해. 그래도 찾아와 설명해줘야지. 마음은 무너지셨지만 먼저 찾아갈 순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할머니와 민재 사이 거리는 멀어지셨어요. 전화 울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때 몰랐어요. 민재가 정말 찾아오려 했던 걸, 어머니를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걸. 1년 더 흘렀어요. 연락 없었어요. 순자 언니가 며느리 봤다는 얘기 전에도 관심 없다는 듯 고개 돌리셨어요. 2016년 8월 남편 제사가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퇴직 후 남편 돈과 퇴직금으로 서울 근교의 연립주택 5채 사셨어요. 월세로 생활하셨어요. 매년 이때 고향에 일주일 내려가 제사 지내고 산소 돌보셨어요. 순자야, 나 일주일 고향 다녀올게. 잘 다녀와. 제사 잘 지내고 푹 쉬어. 8월 17일 아침 일찍 출발하셨어요. 고향 도착해 집 정리하고 친척 만나셨어요. 제사날 산소 찾으셨어요. 무덤 앞에 앉아 풀 뜯으며 중얼거리셨어요. 여보, 민재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한지 모르겠어. 목소리 떨리셨어요. 내가 너무 모질게 했나? 이제라도 연락해볼까? 너무 보고 싶어. 눈물 닦으셨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내 편 들어줬을 텐데. 한숨 쉬셨어요. 그 시각 민재와 서연은 아기 하늘이를 안고 할머니 집으로 가고 계셨어요. 민재가 핸들 꽉 쥐고 계셨어요. 괜찮을까? 어머니 받아주실까? 서연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괜찮을 거예요. 하늘 데리고 왔는데 손주 보시면 마음 풀리실 거예요. 민재 고개 끄덕이셨어요. 그래, 손주는 좋아하실 거야. 집 앞에 도착하셨어요. 민재 심호흡하고 초인종 누르셨어요. 띵동. 대답 없었어요. 다시 누르셨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계신가 봐. 실망한 얼굴로 중얼거리셨어요. 서연이 물으셨어요. 전화할까요? 아니야. 직접 만나야 해. 사진이라도 찍고 가자. 하늘이 처음 할머니 집 온 날이니까. 서연 고개 끄덕이고 사진 찍으셨어요. 2016년 8월 17일 날짜 찍혔어요. 민재가 뒷면에 쓰셨어요. 우리 하늘이 처음 할머니 보러 간 날. 내일 다시 와보자. 다음날 8월 18일 다시 오셨어도 집 비어 있었어요. 19일 마지막으로 오셨어도 같았어요. 일주일 정도 어디 가신 건가? 서연이 손 잡으셨어요. 다음에 오면 돼요. 민재 고개 끄덕이셨지만 어두우셨어요. 그래, 더 성공해서 오자. 그럼 용서해 주실 거야. 집 돌아보고 차 타셨어요. 일주일 뒤 할머니 고향에서 돌아오셨어요. 피곤한 몸으로 거실 앉으셨어요. 월세 확인하고 밀린 청구서 정리하시며 일상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날 밤 저녁 먹으며 생각하셨어요. 민재 잘 살고 있겠지. 하지만 전화 들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몰랐어요. 일주일 전 아들, 며느리, 손주가 찾아왔던 걸. 시간이 더 흘렀어요. 연락 없었어요. 순자 언니가 며느리 동네 근처 일한다는 소식 전에도 고개 돌리셨어요. 2021년 가을, 시장 다녀오시다 전화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조영숙 씨 맞으십니까? 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강민재 씨 관련입니다. 할머니 손 떨리셨어요. 민재가 무슨 일이에요? 교통사고 당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세요. 빨리 오세요. 머릿속 하얘지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 잘 사는데. 목소리 떨리셨어요. 다리 풀려 주저앉으셨어요. 지금 갈게요. 택시 타고 병원 가셨어요. 차 안에서 손 떨리셨어요. 민재야,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 중환자실 앞에 달려가셨어요. 의사가 나오셨어요. 보호자시죠? 네, 어머니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환자 과실 없어요. 우리 아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목소리 크게 나오셨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 좋지 않습니다. 다리 풀리셨어요. 유리창 너머 민재 보셨어요. 온몸 튜브 꽂히고 얼굴 창백했어요. 민재야, 민재야. 손 대고 울으셨어요. 이틀 뒤 민재 깨어나지 못하고 떠나셨어요. 할머니 손잡고 오열하셨어요. 민재야,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하지만 대답 없었어요. 장례식장 조용했어요. 할머니 빈소 앞에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한 여자가 들어오셨어요. 서연이었어요. 상복 입고 조문하셨어요. 할머니 차갑게 보셨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서럽게 울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결혼 안 된다고.
고집 부리고 결혼했으면 잘 살았어야지. 이게 뭐야? 목소리 커지시다 목매이셨어요. 너 때문이야. 내 같은 여자 만나서 민재가 이렇게 된 거야. 서연 눈물만 흘리셨어요. 이제 나가. 얼굴 보기 싫어. 서연 입술 떨었지만 아무 말 못하고 나가셨어요. 할머니 이를 악물으셨어요.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자신의 잘못도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누군가에게 책임 돌리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장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빈집 너무 조용했어요. 민재방 열어보셨어요. 책상, 침대, 옷 그대로였어요. 침대에 앉아 베개 안고 울으셨어요. 민재야 미안해. 순자 언니 오셨어요. 영수가 정신 차려. 우리 민재 죽었어. 순자 언니 안아주셨어요. 울어 실컷 울어. 한참 울으셨어요. 며칠 뒤 순자 언니 물으셨어요.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 나가라고 했어. 그 여자 때문에 민재 죽은 거야. 그건 아니야. 음주운전 때문이지. 됐어. 그 얘기 그만. 그 후 할머니 혼자 사셨어요. 매일 민재 생각하며 후회하고 그리워하셨어요. 그때 용서했더라면, 먼저 연락했더라면, 민재가 찾아왔더라면. 하지만 늦었어요. 사진 보며 울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꿈에도 몰랐어요. 민재가 성공한 모습으로 불고기 사들고 찾아가고 있었다는 걸. 5년 흘렀어요. 삶이 멈춘 듯 했어요. 매일 사진 보고 고구마 케이크 사 먹으며 그리움 달래셨어요. 순자 언니 가끔 위로하셨어요. 이제 털어내. 민재도 원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잊어? 내 아들인데. 후회 속에 사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월세 받으러 연립주택 한 채 가셨어요. 6개월째 밀렸어요. 여러 번 전화했지만 계속 미루셨어요. 직접 가셨어요. 2층 앞에 서서 초인종 누르셨어요. 문 열리자 여자 얼굴 보이셨어요. 서연이었어요. 얼굴 야위고 험상궂었어요. 눈가에 그림자 드리워져 있었어요. 어머니. 목소리 떨렸어요. 뒤에서 아이가 튀어나왔어요. 엄마, 누구야? 할머니 숨 맞는 듯 했어요. 민재야, 우리 민재. 아이 얼굴이 5년 전 떠난 민재 어린 시절과 똑같았어요. 눈빛, 표정, 머리카락 결까지 착각하셨어요. 입술 떨리고 심장 미친 듯 뛰었어요. 서연이 아이 뒤로 밀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아이 들어갔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닮은 사람 많아. 스스로 진정시키셨어요. 너 어떻게 여기 있어? 목소리 차가웠어요. 죄송합니다. 갈 데 없었어요. 갈 데 없다고 하필 여기? 월세 왜 안 내? 6개월 밀렸잖아. 아이 얼굴이 계속 떠오르셨어요. 혹시? 정말 죄송합니다. 곧 드릴게요. 곧 언제야? 서연 입술 깨물었어요. 복잡한 감정 들었어요. 5년 전 쫓아낸 여자가 월세집에 산다는 게 믿기지 않으셨어요. 아내 아이가 신경 쓰였어요. 민재 아들 아닐까? 심장 뛰었어요. 저 아이 누굴까? 7살 언니 아들이에요. 조카 맡고 있어요. 조카라고? 그럼 민재 아이 아니구나. 속으로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너무 닮았어요. 언니는 어디? 연락 안 돼요. 애매했어요. 더 묻지 않으셨어요. 월세 언제까지 낼 수 있어? 이번 달 안에. 못 내면 나가. 돌아서셨어요. 계단 내려가며 아이 얼굴 떠오르셨어요. 왜 그렇게 닮았을까? 고개 저으셨어요. 민재 5년 전 죽었고 아이 7살이면 죽기 2년 전 태어났다는 건데 민재가 손주 생겼는데 안 알려줄 리 없어. 집 돌아와 생각에 잠기셨어요. 순자 언니 전화 오셨어요. 무슨 일 있어? 월세 받으러 갔다가 민재 와이프 봤어. 내 집에 살고 있더라. 순자 언니 놀라셨어요. 그럼 애 있어? 아이 하나. 조카라는데 민재 아이 아니네.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너무 민재 닮았어. 목소리 떨리셨어요. 아들 그리워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정말 똑같았어. 눈물 닦으셨어요. 우연일 거야. 고개 끄덕이셨지만 의심들었어요. 정말 조카일까? 며칠 지났어요. 서연 집 신경 쓰이셨어요. 시장 다녀오다 집 근처 지나가셨어요. 서연이 아이와 나오고 계셨어요. 아기야 천천히. 아이 손 잡고 계단 내려오셨어요. 할머니 멀리서 보셨어요. 가슴 뭉클해지셨어요. 민재도 저렇게 작았는데 아이 유치원 데려다주고 서연 혼자 돌아오셨어요. 할머니 발걸음 돌리셨어요. 내일 아침 유치원 가겠지. 고개 저으셨어요. 남의 아이인데.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또 근처 지나가셨어요.
아이 유치원 가고 있길래 슈퍼 들러 과자 우유 사서 문 앞에 놓고 오셨어요. 오후에 다시 지나가시다 아이 혼자 계단에 앉아 계셨어요. 아기야, 혼자 있니? 아이 밝게 웃었어요. 엄마 일하러 갔어. 배고프지 않아? 배에서 꼬르륵. 빵 꺼내주셨어요. 이거 먹어. 고맙습니다, 할머니. 공손했어요. 왜 할머니한테 예쁘게 구니? 엄마가 할머니 착한 할머니라고 했어요. 말 잘 들으라고. 가슴 뭉클해지셨어요. 아이 빵 먹기 전 오른쪽 눈썹 찡그렸어요. 민재 버릇이었어요. 숨 막히셨어요. 아기야, 이름이 뭐야? 저요? 서연이 달려오셨어요. 아기야, 엄마 왔어. 얼굴 굳어지셨어요. 어머니. 아이 안으로 보냈어요. 저 아이 정말 조카 맞아? 네. 왜 혼자 있었어? 일 늦어서요. 이름이 뭐야? 민준이에요. 고개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의심들었어요. 민준이라고. 밤새 잠 이루지 못하셨어요. 며칠 뒤 밤에 기침소리 들리셨어요. 콜록콜록. 서연 기침이었어요. 불안해지셨어요. 다음날 쓰레기 봉투에 피 묻은 휴지 보이셨어요. 얼굴 굳어지셨어요. 병 있는 건가? 서연 병원 가는 거 보시고 따라가셨어요. 내과 앞에 앉아 계셨어요. 진료 끝나고 의사에게 물으셨어요. 방금 환자 어떤 병인가요? 보호자가 아니면 안 돼요. 시어머니예요. 간질성 폐질환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 중단했어요. 얼굴 창백해지셨어요. 지금 치료하면 살릴 수 있나요? 네, 하지만 늦으면 힘들어요. 멍하니 서 계셨어요. 저 여자 죽을 수도 있구나. 참 박복하게 사네. 내가 반대해서 이렇게 됐나? 씁쓸하셨어요. 부모 없이 자랐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월세도 못 내고 병든 몸으로 아들 죽은 건 음주운전 때문이지 며느리 잘못 아니라는 거 아셨어요. 하지만 인정하면 자신의 잘못 마주해야 해 무서우셨어요. 저 아이는 어떻게 되나? 밤새 잠 못 이루셨어요. 저녁에 창문 너머 서연과 아이 밥 먹는 거 보셨어요. 아이 눈썹 찡그렸어요. 더 참을 수 없으셨어요. 다음날 문 두드리셨어요. 들어갈게. 원룸 작고 낡았어요. 아이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아기야, 뭐 그리니? 가족 그림이요. 엄마랑 나. 아빠는 표정 어두워지셨어요. 아빠 하늘나라에 있어요. 엄마가 지켜본대요. 가슴 철렁하셨어요. 아빠 언제 돌아가셨어? 5년 전이요. 손 떨리셨어요. 5년 전 민재 때랑 같아요. 저 아이 조카 맞아? 네. 왜 아빠 5년 전이라고 해? 언니 남편이요. 이름 정말 민준이야? 아이에게 물으셨어요. 강하늘이에요. 머릿속 하얘지셨어요. 하늘. 9년 전 대화 떠오르셨어요. 아들이면 하늘. 숨 막히셨어요. 너 저 아이 민재 아들이지? 서연 고개 숙이고 울었어요. 어깨 들썩이며 네, 맞아요. 주저앉으셨어요. 내 손주란 말이야? 네. 눈물 흘리셨어요. 왜 말 안 했어? 왜 숨겼어? 어머니가 미워하실까봐. 민재 죽은 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할까봐. 하늘까지 미워할까 무서웠어요. 몸 아프고 죽을까봐 하늘이 불쌍해서 할머니 알려줘야겠다고. 그래서 월세집에 일부러 들어왔어요. 가슴 무너지셨어요. 자신이 며느리를 숨막히게 했구나. 손주를 말 못하게 했구나. 미안하셨어요. 미련한 거사, 진작 왔어야지. 아픈 몸으로 아이 키우기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먼저 손 내밀었어야 했는데. 고집과 자존심이 잔인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셨어요. 하늘이가 다가오셨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끌어안으셨어요. 하늘아, 내가 너 할머니야. 친할머니. 미안해. 한참 울으셨어요. 병원은 다니고 있어. 어떻게 하셨어요? 간질성 폐질환이지. 돈 없어서 중단했다며? 이제 치료받아. 내가 도와줄게. 하늘 엄마 죽으면 안 돼. 서연 고개 끄덕이셨어요. 하늘 밝게 웃었어요. 가슴 벅차오르셨어요. 우리 민재 아들 손주 꼭 안으셨어요. 할머니 아파요. 미안, 너무 좋아서. 할머니 나 좋아해요? 세상에서 제일. 나도 좋아요. 눈물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후 서연 치료 도우셨어요. 병원비, 약값 대주셨어요. 하늘이 자주 오셨어요. 할머니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가족 그림이었어요. 엄마, 하늘이, 할머니. 눈물 나셨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 어느 날 서연방 정리하다 액자 발견하셨어요. 사진 속 민재, 서현, 아기.
배경 할머니 집 현관 2016년 8월 17일 뒷면에 우리 하늘이 처음 할머니 보러 간 날 주저앉으셨어요. 정말 찾아왔구나. 내가 없어서 못 만났구나. 눈물 흘리셨어요. 민재야 미안해. 서연 돌아오셨어요. 이거 언제 찍었어? 그날 어머니 뵈러 갔었어요. 용서받으려고. 하늘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내가 없었구나. 3일 연속 갔어요. 가슴 치셨어요. 민재나 미워하지 않았구나. 단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요. 성공해서 당당히 오고 싶어 했어요. 큰 계약 따고 불고기 사서 가는 길이었어요. 음주운전 차가 무너지셨어요. 나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구나. 내가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오열하셨어요. 너 나 미워하지 않니? 아니요. 민재가 어머니 사랑했어요. 그래서 미워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너무 못했어. 서로 안고 울었어요. 하늘이 들어오셨어요. 왜 울어요? 미안해. 하늘이 등 토닥이셨어요. 괜찮아요. 이제 내가 지켜줄게요. 세 사람 안고 울었어요. 오해와 미움 녹아내렸어요. 그 후 할머니 서연을 딸처럼 대하셨어요. 병원 동행하시고 치료비 부담하셨어요. 서연 상태 좋아지셨어요. 하늘이와 함께 시간 많아지셨어요. 순자 언니 오셨어요. 손주 생겼어. 민재 아들 하늘이 놀라시고 기뻐하셨어요. 할머니 서연 하늘이를 집으로 데려오셨어요. 여기서 같이 살자. 감사해요. 하늘이 방 생겨 좋아하셨어요. 함께 밥 먹고 행복하셨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봄에 서연이 말씀하셨어요. 목포에 작은 집 있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물려주신 거예요. 하늘이랑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니? 정말이요? 가족이잖아. 한 달 뒤 목포로 이사하셨어요. 바닷가 근처 작고 아담한 집. 마당 있고 바다 보였어요. 함께 바닷가 걷고 노을 보셨어요. 민재야, 이제 제대로 할게. 마음속으로 약속하셨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하셨어요. 창밖 바다 보이고 따뜻한 햇살 빛이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더 이상 외롭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가족 곁에 후회, 원망 사라지고 사랑과 용서만 남았어요. 매일 감사하셨어요. 이 소소한 일상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으셨어요. 아,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가족이란 이렇게 늦게라도 서로를 안아주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고 먼저 손 내밀어요. 그럼 따뜻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편안한 밤 되세요.